장마가 유난히 길었던 7월에 이어 한 달 동안 기승을 부리던 열대야와 무더위를 이기기 위한 저희 선택 가운데 하나는 가야산을 오르는 것이었는데 그날이 바로 8월 19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높은 산이라면 한라산과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에 이어 1500m 안팎의 산이 강원도에 여러 개 있고 강원도를 벗어나면 소백산에 이어 그 다음으로 높은 산이 바로 가야산입니다.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에 1400m를 넘는 산을 오르려니 좀 지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머릿속에는 힘들었다는 생각보다는 꼭 봤어야 할 만물상을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월 들어 다행히 열대야가 사라지면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던 차에 안내산악회 일정을 들여다보던 제 눈에 가야산이 보였고 거기에는 가야산 법전리 칠불능선 코스 52년 만에 개방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색해보니 지난 6월 24일부터 새로 개방된 법전리와 칠불능선 사이 2.8km 탐방로는 가야산이 지난 1972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작년 5월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탐방로로 1년여간 안전시설물과 교량, 계단, 안내표지판 설치를 거쳐 52년 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개방된 탐방로는 저를 유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야산 국립공원에 있는 길인데 지금까지 개방하지 않고 있다가 새로 개방했다는 사실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볼만한 볼거리나 매력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탐방로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지난번에 갔을 때 보지 못했던 만물상까지 볼 수 있다면 좋은 산행이 될 것 같아 기대가 됐습니다. 6시 50분에 양재역을 출발한 안내산악회 버스는 10시 15분 법전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등산 준비를 마치고 바쁘게 올라가는 사람들을 따라 조금 올라가니 산으로 올라가는 임도가 나옵니다. 이 길은 법전리와 가야산 생태탐방원을 잇는 임도 숲길로 오르막 경사가 완만하여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매우 편한 길입니다. 길 양쪽으로는 키 큰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 30여 분을 걷다 보니 오른쪽에 마침내 칠불능선 탐방로라 적힌 새 등산로 입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 2.8km가 이번에 새로 개방된 법전리 칠불능선 탐방로인데 길은 침목으로 만들어진 계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 시작은 밋밋한 오르막길인데 경사가 조금씩 가팔라져 나중에는 매우 가파른 오르막길로 바뀝니다. 개방된 지 2달 남짓이라 어떤 지도에도 탐방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뜻밖의 한참을 가도 길은 반들반들했습니다. 1시간쯤 올라가니 철제 계단이 몇 군데 나오고 아직 철제 계단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었는데 2시간 뒤 칠불능선에 도착할 때까지 특별한 볼거리가 없는 한마디로 평범한 산행길이었습니다. 52년 만에 개방한다는 말을 듣고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으리라고 내심 기대했던 저로서는 소문난 잔치에 갔더니 먹을 것 없는 경험을 한 셈이 되어 지난번에 가지 않았던 탐방로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가야산 정상에 오르는 기쁨은 있었지만 조금은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산 중턱에 있는 암자터에 무속인들이 기도하러 다니던 길이었다는 말과 암암리에 아는 사람들이 다니던 산길을 공식화한 셈이라는 말을 들으니 다소 과장되게 홍보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칠불능선 탐방로는 52년 만에 개방되었다는 화려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올라가는 길은 자랑할 만한 특별함은 없지만 그래도 성주군 법전리에서 가야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새로운 탐방로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칠불능선 탐방로 입구를 떠난 지 거의 2시간이 다 되어 칠불능선에 도착하니 오른쪽으로는 200m 지나 상왕봉이, 왼쪽으로는 100m 지나 칠불봉이 있다는 표지판이 나타났습니다. 불과 2주 전에 올랐던 곳이기는 하지만 산에 왔으니 정상을 밟아보고 싶어 먼저 상왕봉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자로 소우자와 머리 두자를 써서 우두봉이라고도 부르는 상왕봉은
높이는 칠불봉보다 3m 낮지만 하나의 큰 바위가 넓으면서도 웅장한 모습으로 봉우리의 정상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꽤 많은 사람들이 쉬면서 준비해온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날카롭게 솟은 바위 봉우리로 타오르는 불꽃 모양을 하고 있다는 칠불봉을 포함하여 주변의 멋진 경치를 한번 둘러보고 바로 칠불봉으로 이동했습니다. 상황봉에서와 마찬가지로 칠불봉에서도 주변 사방이 수많은 산과 들로 펼쳐져 있는 멋진 전망을 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칠불봉은 정상 부분이 넓지 않아서 쉴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 정상 표지석 사진을 찍고 주변 경치를 둘러보고 나면 바로 내려오게 되는데 저는 정말 가고 싶었던 만물상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칠불봉에서 30여 분을 내려가니 낯익은 해발 1110m 서송제가 나옵니다. 서송제는 경북 성주군 수륜면과 경남 합천군 가야면을 이어주는 고개로 옛날 대가야 가야산성의 서문이 위치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서송제를 지나 조금 더 가니 드디어 만물상 탐방로가 시작됩니다. 이곳에는 안전사고 다발 구간이라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면 우회로를 이용하라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 가슴이 좀 설레고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만물상 탐방로를 잠시 걸어가니 만물상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나타났습니다. 전망대의 선이 눈앞에 펼쳐지는 웅장한 바위들로 섬세하게 수놓은 만물상의 멋진 모습이 찾는 이들을 압도합니다. 한참 동안 할 말을 잊고 멍하니 쳐다보다가 정신을 차려 여기가 바로 만물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기암괴석의 전시장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예쁜 바위들이 온 산을 아름답게 단장해 놓은 만물상 등선을 구석구석 오르내리게 된다니 마음이 설레어오는 것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만물상 등선을 아래에서 오르게 되면 출발 지점인 해발 510m부터 1174m의 상하덤까지 2.8km의 길이로 급격하게 치고 오르며 그 사이에 업다운이 7번 반복되는데 영남지방에서는 보기 쉽지 않은 바위가 많은 산으로 설악산 공룡능선의 축소판이라 불릴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물상 능선은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지난 1972년 가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출입이 금지되었다가 데크와 계단, 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완비하여 2010년에 개방되어 지금은 가야산의 대표적인 코스가 되었습니다. 이 능선이 위험하고 힘들기만 한 코스였다면 프로 산악인들이나 찾는 산으로 남았겠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초반부터 가파른 오르막길로 시작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크고 능선에 그늘이 거의 없으며 길도 걷기에 편한 길은 아니지만 안전시설이 잘 갖추어진 뒤로는 사고 위험이 많이 줄었고 기암괴석과 수목이 어우러진 풍광은 매우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야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파른 만물상 능선길을 오르는 어려움 없이 서송제에서 만물상 능선의 정상이며 백미라 부르는 1174m 상하덤에 올랐다가 여러 차례의 오르내림을 거쳐 능선길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상하덤은 그 자체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전망대로서 만물상 등선을 굽어볼 수 있는 최고의 명소인데 달에 사는 상하라는 이름의 미인과 바위를 뜻하는 덤이 합쳐져 만들어진 이름이라 하며 조선 전기에 편찬된 동국 여지승남을 증수하여 1530년에 편찬된 관찬 지리서인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는 최치원이 저술한 서기정전에 기록되어 있는 전설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상하덤에서 가야산의 여신인 정견모주는 하늘의 신 이비가지와 부부의 인연을 맺었는데 여기에서 태어난 큰아들 뇌질주일은 대가야의 첫 임금인 이진아시왕이 되었고 작은아들 뇌진청에는 금관가야의 수로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하덤을 지나면 능선길은 가파르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데 그때마다 보이는 바위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하덤 이외에도 코끼리 바위, 두꺼비 바위, 부처바위 등 여러 이름들을 붙여놓았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바위들의 하나하나 이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수없이 만나는 바위들의 예쁜 모습에는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구경했습니다. 가끔 멀리 보이는 상황봉과 칠불봉의 모습도 멋지게 보였습니다. 만물상 능선의 멋진 바위들을 구경하면서 오르내림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능선길을 지나가며 스릴 있는 산행을 1시간쯤 했을 때 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내리막 경사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길 주변의 멋진 바위들이 조금씩 자취를 감추면서 길 양쪽은 키 큰 나무들로 가득한 울창한 숲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려면 상당히 고생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상하덤에서 만물상 능선길을 내려가면서 1시간 동안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는데 능선길을 거의 다 내려갔을 때 제 귀에 여러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니 119 인명구조대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8명의 대원들은 들꽃에 실린 한 사람을 들고 바쁘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만물상 탐방로 입구에 도착해보니 앰뷸런스가 대기 중이었고 들것에 실려온 사람은 의식이 있어 보였습니다. 앰뷸런스에 옮겨 실릴 때 보니 추락사고를 당한 것은 아니고 탈진한 것처럼 보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오면서 환상적인 만물상 능선을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럽게 체험하고 무사히 산행을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야산의 칠불능선 탐방로와 만물상 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려고 가야산 만물상 능선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주신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